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실TV입니다. 오늘은 목요일 아침인데 아침부터 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도 올해는 유난히 좀 장마가 일찍 시작하는 것 같은 들고 비가 좀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로 갈수록 좀 이제 비가 좀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 좀 확실하게 좀 기상 이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 영상 중에 상가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진짜 이게 자기가 상가 투자 같은 거는 자기 지역이 아니면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거 봤을 때 이렇게 다른 지역 하면은 이제 큰 이게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감각이.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너무 가까운 곳이나 제가 좀 자주 갔던 곳,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저희 동네라 그러면 훨씬 더 잘 알겠지만, 그래서 반경 7km 떨어지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끔씩 갔으니까 거기는 좀 이렇게 더 친숙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떤 감각이 좀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떤 영상 중에 그 동백 주내부 상권 있지 않습니까? 그 상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는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사실은 거기 동백 주내부 문월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는 몰랐어요. 영상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도 동백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봤을 때 저희가 그냥 논이었어요. 어정 가구 단지랑 해서 갖고 동백 그쪽이 약간 섬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게 개발되기 전에는 사실 그쪽으로 갈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용인에서 양지라는 더 시골에서 용인은 나가고 이제 수원으로 주로 이렇게 가는,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갔어요. 더 큰 데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외딴섬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태적층 같은 옆에 쌓이는 것처럼 얘가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 일이 없죠. 이렇게 옆으로 구석으로 이렇게 그런 식이죠. 직진 코스에서 옆으로 삐져나간 그런 동네인데, 거기에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 7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까지 이렇게 그런 인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소도시, 완전 도시 형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거기도 대표적인 상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보면은 지금도 이제 이마트는 있어요. 이마트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경전철이 있는 거죠. 이마트 있고, 그다음에 문월드라는 문월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된 거 있잖아요. 스트리트 같은 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은 그런 아울렛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아주 높지는 않고 한 3, 4층 정도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쭉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상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주로 워낙 크다 보니까 각종 연회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저 돌잔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돌잔치라든가 이런 결혼식도 대부분 이게 예전에 처음 조성됐을 때는 워낙 용인에서 여기 양지라든가 이런 이렇게 원삼 이런 쪽에 가기에는 그래도 그쪽이 제일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그쪽에서 결혼식도 하고, 그 다음에 돌잔치도 많이 하고 이랬어요. 저희도 보니까 용인에서 할 수 있는 데가 신도시로 개발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괜찮았다 싶었는데, 제가 몇 번씩 갈 때마다 이제 보니까 상가가 좀 비어 있더라고요. 1층 이렇게 돼 있는데도 보니까 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매번 갈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한 20년이 지난 입장에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주 아울렛이나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지금 가보니까. 어쨌든 그런 동네 상권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데는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좀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유동인구가 없더라고요. 저는 주로 주말 쪽에 이렇게 가봤거든요. 그런 식의 주로 제가 갈 일은 없어요. 갈 일은 없는데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용인 시내에서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가끔씩 이제 동백으로 좀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백 쪽에 가서 영화 이마트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영화를 보고 좀 이렇게 먹거리도 먹고 했는데, 이마트 쪽은 확실히 잘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옷 같은 것도 많이 팔고 하다 보니까 해서 그쪽에서 많이 갔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바로 용인 시내나 가도 거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문월드 쪽이라가 이런 쪽은 진짜 그렇게 비어있는지 몰랐어요. 예. 어쨌든 웬만한 도시 빼고는 대도시 빼고는 뭐 수원 같은 대도시 빼고는 9시면 거의 뭐 불 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좀 큰 규모의 상가를 하더라도요. 예. 어쨌든 그 규모가 사실 엄청나더라고요. 한 5,600억 정도 그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LH 도시공사에서 그거를 조성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죠. 어쨌든 그 상가 분양할 때 분양업자들이 막 부추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그 6평 실평사 11평짜리 이런 것들을 상가를 막 구분 상가잖아요. 구분 상가를 이렇게 투자할까 만들었는데 그게 보통은 한 8, 9억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대출로 영상을 보니까 한 9억 정도를 그 매매가를 해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한 7, 8억 받아가지고 이게 노후생활비로 투자한 건데, 그게 지금 뭐 계속 나가진 않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20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갈래비 물고 해가지고 그런 상태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 7, 8억 정도, 10억 가까이를 본인 돈으로 그 생돈을 메우면서 임차인을 못 구하니까요. 임대료를 막 낮추고 한다 하더라도 안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진짜 뭐 싸게 월 500에 보증금 500에 50 정도 해도 안 나가고 이러니까 유찰 계속되고 매매해야 하더라도, 예. 그거 알다시피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수원역에 가봤는데 수원역이 진짜 오래된 상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쇼핑타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2층 정도를 옛날에 지금 엄청 활발했을 거 아니에요. 또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 역 바로 뒤쪽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게 2층은 싹 비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옛날 느낌 확 나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냄새가 좀 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된 건물이라 갖고. 예. 하물며 그 수원역도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주내부 이런 쪽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동백 이런 쪽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새 건물이라 갖고 좀 그런 건 있죠. 어디 가든 수원역보다 또 새 건물들은 훨씬 더 낫더라고요. 차라리 역북동이 낫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워낙 새 건물 다 한꺼번에 같이 들어왔으니까, 택지를 같이 개발했으니까 상가도 같이 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그런 데가 나아요. 근데 지하철 뚫린 그런 걸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시나 이제 그런 곳도 수원역 그런 곳도 보니까 오래된 건물들 보니까 이게 참 세월을 이길 수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이렇게 같이 다 한꺼번에 다 개발하지 않은 이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되니까 아무리 수원역이라지만 그 건물도 보니까 공실이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래도 보니까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차라리 수원역 앞에 뭐 이렇게 1, 2층 상권이 낫지, 뭐 동백이라든가 어정 이런데, 이런데 보니까 비어있어요. 공실이에요 진짜. 그렇게 지금까지도 공실이라 그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유동인구가 없으면 장사 없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확실하게 보고 느낀 게 이게 어쨌든 그런 얘기 들은 거예요. 수원역 같은 데도 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쨌든 뭐 개발하기 힘들지만 재건축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겠죠.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없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니까 그 장사가 사람들이 일단은 약간 깨끗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차피 나가보면 또 백화점, 애경백화점, 롯데백화점 다 이렇게 있으니까 갈 일이 없는 거죠. 그 앞에 매산시장 바로 그 시장 로타리의 그런 건물이거든요. 옛날 건물이죠. 진짜 옛날에 엄청 잘 됐겠죠. 한 50년은 돼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재개발 안 하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근데 그런 데는 비어있진 않아요. 워낙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냥 뭐 추억의 느낌 같은 것도 나고 이래서 한번 들어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안쪽엔 진짜 말도 못하게 좀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런 데는 어째 다시 재건축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유동인구 늘어나는 거고. 그럴진데 이제 그러니까 상가 투자가 진짜 위험하거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 투자 워낙 우리가 쇼핑 패턴도 바뀌었잖아요. 워낙 쿠팡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싸고 저렴하고 바로 갖다 주잖아요. 이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희도 웬만한 아직 저희는 뭐 신선 제품 들어오진 않는 동네예요. 그까지 들어오면 진짜 완벽할 것 같은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런 소비 패턴의 변화와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문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나가는 거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역이 그 정도일지인데 나머지 상권은 말 다 있겠죠. 다 있겠죠. 특히 뭐 동백, 어적 이런 데 보면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어찌됐든 인구를 보고 택지 개발한 건데 5,600 정도 투자해가지고 몇만 평, 뭐 7만 평 이 정도로 해갖고 호수공원을 끼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상가를. 진짜 멋있어요. 건물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뭐 아울렛 온 느낌이죠.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가봤을 때랑 최근에 가봤을 때랑 비슷해요. 역시나 그 1층 에스컬레이터 있는 그곳 자체도 그 비어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무서운 건 제가 보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이렇게 멈춰 있는 거 보면은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아 이게 참 저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에스컬레이터가 멈춰 있다는 거는 전력 낭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수원역도 그런 게가 있더라고요. 예. 그냥 그 에스컬레이터를 그냥 계단상에 올라갔는데 어쨌든 그 수원역 쪽은 그냥 세월이 흘렀고 낡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쪽은 진짜 이제 유동인구 자체가 없어 버리니까 동묘 주내부 이런 데는 예. 근데 그런 데가 한두 개 이겠냐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지 새 건물, 새거래 지역답도 뿐이지.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잖아요. 뭐 거북선, 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최근에. 예. 그런 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예. 새 건물일 뿐이지. 수원역에 그런 뭐 옛날 오래된 건물하고 그 비교 되겠냐고요. 예. 수원역은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하면 답은 나오잖아요. 예. 인구가 많으니까, 유동인구 많으니까. 근데 진짜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해봐야. 예. 차라리 그냥 집이라도 차라리 샀으면 나가긴 나갈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실 말이 여러분 7, 8억이지 8억,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벌어요, 여러분. 평생 벌어도 못 버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기 돈 조금 투자해갖고 그다음에 대출 일으켜서 월세 받으려 한 건데 그게 바로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입장에 봤을 때. 그 회복 가능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도 5억 이상 빚이 있다 그러면 못 갚을 거예요. 예. 원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출 이자까지 같이 갚아가 나가야 되잖아요. 힘이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백, 예, 동백 같은 경우에 그 주내부 월드 그 상가뿐만 아니라 그건 확실히 제가 근처니까 느낌이 확 오는데 평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평택 삼성 반도체 믿고 이렇게 왔고 또 이제 그런 인구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거기도 비슷한 그런 멋있게 그래 스트리트 상권 같은 걸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연결되게 가능하게끔 해갖고 예, 역시나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그 상가를 돌아보고 유튜버가 봤는데 유동인구 자체가 없어요. 그 큰 상권에.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LH 공사의 그런 패착이었죠. 용인 같은 경우에. 근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산책 코스 괜찮고 괜찮은 그런 뭐죠? 용인 호수공원 같은 게 있는데도 그 정도거든요. 내가 봤을 때 나쁘진 않은데 산책도 하게 되고 이게 좀 괜찮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일부러 가서 자전거도 타고 해봤는데 그 정도인데도 거기가 비어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래도 이제 그 거주인 인구는 꽤 있어요. 아무래도 아파트 배우 수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무시 못하겠더라고. 어쨌든 역도 있긴 한데 뭐 지하철이랑 뭐 솔직히 그냥 경전철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확실하게. 예. 확실히 이제 대도시 완전 대도시인 그런 수원역하고 예. 수원의 대표적인 도시 수원역하고 그냥 경전철 끼고 있는 그런 동백역하고 보니까 차이가 확실하게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런 뭐 건물만 새 거일 뿐이지 어쨌든 건물 자체도 낡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것도 언젠가 늙으면은 이제 사람이 늙는 것처럼 똑같이 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더 흉물이 되겠죠. 예. 지금은 그나마 새 건물이다 보니까 지은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 그게 티가 안 나는데 그게 나중에 되게 방치되다 보면 또 이게 흉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느낌이. 예. 평택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그렇게 조성된 상가들은 대부분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거를 그렇게 분양을 받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이 더 진짜 미운 거죠 사실. 예. 어르신들에게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걸 상대로 노후 편안하게 병원하려고 그렇게 투자한 건데 자기들은 이제 팔면 그만이잖아요.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예. 그냥 울며 겨자며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거를 계속 갈리비 물고 대출이자 갚으면서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상가를 너무 가인 공급했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예. 분양가 너무 높게 책정했던 거고 예.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좀 낮추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 분양가를 차라리 낮추고 아니 본인이 계속 장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나쁜 뭐 곳이 아닌데도 핵심은 그거였어요. 인구가 없다는 거죠. 인구가. 네, 유동인구 자체가 없어요. 네. 그게 무섭더라고요. 아, 이게 핵심이었구나. 인구가 없고 유동인구가 없으면 그 거주 인원 갖다가는 안 되는구나.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상가 투자라도 보니까 그거를 참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만약 상가를 진짜 하고 싶으시다면 동네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땅이 있는 거. 예. 사실 그 돈이면은 시골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용인, 배감, 원산 이런 거 가는 길에 보면은 땅이 있어요. 그런데 차라리 그냥 컨테이너 건물 있지 않습니까? 가건물. 예. 그런 거 한 300평 모아 해가지고 스트리트에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서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돈이면 차라리. 아니면 요즘에도 용인에도 보니까 15억 정도 돈면은 한 괜찮은 땅을 살 수가 있어요. 현재로서 오를 만큼 올랐죠. 옛날에는 뭐 얼마 안 하던 그런 땅인데도, 예. 한 1000평 살 수 있었던 걸 지금 한 300평 정도 살 수 있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땅인데 차라리 땅을 투자하거나, 예. 차라리 이 시골 같은데, 예. 뭐 주유소 정도 지을 만한 부지의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예. 뭐 300평 정도 잡고 한 건평 한 50평 정도 잡고 그런 건물을 차라리 올려가지고 2, 3층 건물? 그런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뭐 장사가 안 된다 하더라도 뭐라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뭐 그러니까 아마도 그게 잘 개발이 되면은 뭐 꼬마 빌딩이 되는 거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쪽이 속이 편할 것 같아요. 괜히 그런 뭐 어쨌든 대도시를 생각해서 택지 개발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분양받아 들어왔는데 막상 인구가 없어 보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냥 11평 뭐 몇 평짜리 9분 상가인데 뭐 1층 이렇게 해서 메인 거리 이렇게 했다 해서, 야, 그러니까 그러게 사람 환장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예. 뭐 인구가 있어야 뭐 주인 세대로 들어와갖고 뭐 편의점이라도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되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유동 인구더라고요. 유동 인구. 예. 그게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승패를 가르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그 돈이면 진짜로 시골에서 뭐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7, 8억이면. 예. 잘만 하면 진짜로 뭐 상가 하나를 상가 그 부지랑 그냥 땅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구할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사실. 차라리 그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성향 자체가 또 대도시에 있어야 되는 분도 계시는 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니까 저는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제 의견인데 제 생각이고, 그래도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상가 투자는 함부로 할 게 아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과 아파트랑 다르게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뭐 10억 정도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이잖아요. 그것도 투자했으면 그 노후 투자를 했던 분들이 그렇게 속상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가 투자 분양업체 쏘가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항상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